안녕하세요, 수상한아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전세계는 오반가? 그럼 전세계에 있는 만화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니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으면 하는 화제의 작품 나 혼자만 레벨업을 준비했습니다. 딱히 웹툰에 관심 없는 분들조차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름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최근 확실하게 주목받고 있는 작품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달라는 국제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K-팝을 선두로 우리의 모든 문화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주목받고 인정받고 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작품이 가진 매력이 뭐길래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은 추공이라는 작가가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 2016년 7월 25일부터 2018년 3월 13일까지 연재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지만 원작 소설보다는 웹툰이 더욱 주목받으며 그 인기로 인해 원작 소설이 다시 주목받게 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2월 현재에도 카카오 페이지에서 매주 목요일에 연재 중에 있으며 웹툰으로 이식되면서 콘티와 각색은 현군과 기소룡 작가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중 기소룡 작가의 입에 담기도 힘든 여러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현재는 나 혼자만 레벨업 각색 업무에서 기소룡 작가는 배제된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나온랩 웹툰의 작화를 맡고 있는 레드아이스 스튜디오의 대표인 장성락 작가는 나온랩의 성공으로 아주 바빠지셨다고 한다. 영미권에서는 태피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식으로 연재를 시작했지만 이미 불법 해적판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온리아이 레벨업이라는 정식 타이틀보다 불법 해적판의 제목인 솔로 레벨링으로 더욱 유명하다고 한다. 유명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개설된 나 혼자만 레벨업 페이지에는 약 14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달라는 국제청원이 등장할 정도라고. 게다가 만화 강국 일본에서 우리의 웹툰 컨텐츠가 뿌리내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일본 웹툰 서비스 플랫폼 피코마에서도 쟁쟁한 일본의 웹툰을 제치고 전체 종합 랭킹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피코마에서만 하루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정식 서비스 중이며 앞으로 전 세계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로 해외에서의 선풍적인 반응에 힘입어 DNC 미디어는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의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냥 전문가한테 맡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지구 위에 존재하는 세계의 각지에 다른 차원의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 게이트가 열리며 이 통로를 통해 이 세계의 마물들이 넘어와 인간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인류가 구축해온 방위 시스템과 최첨단 병기들은 이 마물들 앞에서는 무용지물로 인류는 말 그대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도 게이트의 출현과 같은 시기 인간들 중에는 특별한 능력을 각성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각성해 게이트를 넘어오는 마물들을 사냥할 수 있는 인간들을 사람들은 헌터라 부르기 시작하고 세계 각국은 헌터 협회를 설립해 헌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 여러가지 제도들을 도입해 새롭게 열리는 게이트를 효과적으로 공략해 게이트를 통해 마수들이 빠져나와 일반 시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게이트와 헌터들은 그 강함과 능력에 따라 A부터 E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으며 등급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헌터는 S급으로 따로 분류되는데 S급 안에서도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몇몇의 헌터는 혼자서 한 국가의 국방력에 필적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여 국가 권력급 헌터라 불리게 된다. 이렇게 게이트와 헌터들의 출현으로 기존의 군사력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세계는 강력한 헌터를 많이 보유한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게 되는 형태로 세계의 질서는 빠르게 개편되지만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한 헌터를 많이 보유한 국가로서 세계의 정점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게이트 역시 헌터와 같은 개념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등급이 높아질수록 게이트 안에 있는 마수들 역시 강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모든 게이트 안에는 보스가 있고 이 보스를 해치워야 게이트가 소멸하게 되는 원리이지만 만약 게이트가 출현한 지 7일이 지나도록 게이트를 공략하지 않을 경우
이 게이트는 완전히 열리게 되면서 게이트 안의 마수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쪽 세계로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게이트가 출현한 지 7일 안에 게이트를 반드시 공략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 게이트가 어떤 목적으로 열리게 되었는지, 헌터의 각성은 이 게이트의 출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웹툰에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두 가지 현상은 분명 관련이 있으며 게이트의 출현 역시 분명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저히 웹툰 나오는 거 못 기다리겠다, 궁금해 죽겠다 하는 사람은 원작 소설을 찾아보도록 하자. 나 혼자만 레벨업에는 등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이트의 등급과 헌터의 등급이 바로 그것으로, 쉽게 설명하자면 강함과 약함을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그 강함에 따라 국가 권력급 S, A, B, C, D, E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게이트와 헌터 모두 공통으로 적용되는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게이트의 경우 헌터와는 다르게 S급 이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등급에 따라 게이트 안에 존재하는 마수의 강함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각각의 등급 안에서도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등급 간의 수준 차이는 절대적인 것으로, 아무리 약한 A급 헌터라도 B급 최고 수준의 헌터는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터 중 가장 약한 사람도 일반인에 비하면 그 육체 능력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사기적인 능력 때문에 각성자 판정을 받게 되면 스포츠 선수로서의 활동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헌터의 등급은 각성과 동시에 정해지는 것으로, 한번 정해진 등급은 정말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서는 등급 이동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헌터들은 한번 정해진 등급 안에서 평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으로 등급의 이동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등급을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사람을 재각성자라고 부르며 특별한 케이스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지만 이는 진짜로 드문 일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헌터로 각성하는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서 전사, 기사, 마법사, 어쌔신, 힐러 등 직업이 구분되며, 당연히 각각의 직업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 안에 나타나는 마수에 따라 상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강한 헌터라도 게이트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직업군과 함께 팀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팀을 꾸려 더욱 효과적으로 게이트를 공략하기 위해 강한 헌터를 중심으로 헌터들이 모여 길드를 조직하기도 한다. 이렇게 헌터들은 게이트에 진입해서 정체도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마수들을 토벌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위험한 일을 단지 인류를 지키겠다는 정의로운 사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개중에 몇몇은 인류를 지키기 위해 게이트에 진입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열의 아홉은 게이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부산물이 아주 큰 돈이 되기 때문이며, 이는 게이트의 등급이 높을수록 마수 역시 강해지지만 그만큼 더욱 진기하고 값어치 있는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등급이 높은 헌터를 선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돈이 움직이는 경제의 논리가 게이트 속의 마수를 막아 인류를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이렇듯 나 혼자만 레벨업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MMORPG 게임의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한 번 정해진 캐릭터들의 레벨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세계관에서 활동하는 헌터들 중 가장 등급이 낮은 2급 헌터, 그 2급 중에서도 인류 최약병기라 불리는 청년 성진우는 병상에 누워계신 어머니와 아직 학생인 여동생을 위해 위험천만한 게이트 공략에 참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나온랩 세계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생계형 헌터 중 한 사람으로, 최하급 게이트 공략에도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의 인물이다. 그러던 어느 날 게이트 공략 도중 이변이 발생하는데, 게이트 안에서 또 다른 게이트로 연결이 되는 이중 던전을 발견하게 되고, 이 이중 던전 안으로 발을 들인 성진우와 일행은 격이 다른 몬스터들에 의해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성진우는 시스템이라는 미지의 힘에 의해 플레이어란 알 수 없는 존재로 각성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메시지를 받기 시작한다. 이렇게 새로운 능력을 손에 넣은 성진우는 태진아의 눈에 띄어 가수로 이렇게 새로운 능력을 손에 넣은 성진우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달리기와 스쿼트 등 시스템이 제공하는 1일 퀘스트를 통해 리미터를 해제,
자신의 스펙을 업그레이드하고 1일 퀘스트의 보상으로 모은 능력치 포인트로 세부 능력의 스탯을 차곡차곡 쌓으며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레벨을 올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세계관 유일 레벨업을 통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된 성진우가 나 혼자만 레벨업을 통해 세계관 최강자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 혼자만 레벨업의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어찌 보면 뻔하고 요즘에는 흔하디 흔한 게임 플레이어 설정의 판타지 웹툰인 나 혼자만 레벨업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국내를 넘어 다른 나라들에서까지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일까? 그럼 지금부터 나온랩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로 장르적 특성을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소년 만화들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이 주인공 또는 주인공과 그 친구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성장물이거나, 등장부터 넘사벽의 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시원하고 통쾌한 액션을 보여주는 먼치킨물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의 경우 만화로서의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이 성장물과 먼치킨물의 특징을 두루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인 성진우의 그 성장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긴 하지만 분명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착실하게 경험치를 쌓으며 점점 강해지는 적들을 상대해 나가는 전형적인 성장물의 클리셰를 따르고 있지만, 자신이 가진 진짜 능력에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는 압도적인 모습으로 시원하고 통쾌하게 적들을 공략하는 먼치킨물적인 특징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특징 외에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진우가 앞으로 또 어떤 능력을 얻게 될지, 어떤 화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매력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 성장물임과 동시에 먼치킨물이라는 만화계의 검증된 클리셰를 따르고 있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본질은 어디까지나 이능력 배틀 판타지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능력 배틀물에서는 주인공이 얼마나 쩌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주인공 성진우가 각성한 네크로맨서, 즉 언데드 군단을 불러내는 어둠의 마법사로서의 그 능력은 진짜 먹어준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어둠의 마법사가 과연 주인공에 어울리는 능력인가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가지게 되지만, 성진우가 죽은 자를 자신의 소환수로 사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이런 생각은 기우였음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쩌는 능력이 열광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어떤 놈들을 소환수로 만들게 될지 기대까지 하게 될 정도이다. 약간은 포켓몬스터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성진우 본인이 소환수에 절대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직접 전투에 참여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레벨이 올라갈수록 소유할 수 있는 소환수의 숫자도 늘어나 나중에 모든 소환수를 불러냈을 때의 모습은 말 그대로 그림자 군단,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성진우의 능력과 소환수 그림자 군단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기가 막힐 정도로 유려한 작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작화가 좋아야 만화로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세계적인 밀리언셀러로 데이트한 작품 중 대부분은 아름다운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온랩 역시 웹툰이라는 플랫폼상의 장점을 극대화한 아주 화려하고 유려한 그림체를 보여주는데, 나온랩에서 보여주는 작화와 연출은 던전과 마수, 그리고 그림자 병사와 아이템 같은 표현하기 어려운 판타지적 요소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역동적인 액션 장면까지 원작의 느낌을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표현해내면서 기존 원작 소설의 팬들뿐만 아니라 신규 웹툰 팬들까지 나온랩에 빠져들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성진우의 모습에 맞춰 점점 세련돼지는 작화의 변화 역시 등장인물의 변화를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런 섬세한 작화와 연출은 마치 웹툰이 아닌 롤플레잉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마지막으로 매화 미쳤다 싶을 정도의 상당한 분량으로 질질 끌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진행되는 빠른 전개를 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작가의 성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몇몇의 특이한 작품을 빼고는 대부분의 성공한 작품들은 작가가 굉장히 성실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온랩 역시 성실한 연재를 보여주고 있다. 나 혼자 레벨업의 이런 속도감 있는 진행은
메인 스토리와 상관없는 에피소드나 질질 끄는 장면이 없다 보니 오히려 다음 이야기를 더욱 기다려지게 만드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물론 이런 빠른 진행으로 인해 스토리의 짜임새라든지 캐릭터와 사건의 인과가 엉성하거나 하는 설정이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도 남을 정도의 다른 많은 장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기에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 혼자만 레벨업은 지금까지 성공한 작품들의 성공 공식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분명한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류가 아닌 오리지널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아직 나 혼자 레벨업을 안 봤는데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평일 자기 전에는 시작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밤을 새고 출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퇴근해서 계속해서 이어보고 싶은 마음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거 너무 칭찬만 했나?